허원순의 세상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예,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뭐랄까요, 아주 직접적인 핫 이슈를 많이 이제 짧은 논평을 했습니다만 네. 한 발 떨어졌어. 네, 조금 뭐랄까 근본에 관한 문제랄까요, 아니면 원칙에 관한 문제랄까요, 네. 원리에 관한 문제 하나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싶습니다. 네,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런 칼럼을 한번 썼습니다.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쓴 칼럼에 정부가 행복을 외치면, 아니 정확하게 정부가 행복을 외쳐대면, 네. 이런 제목으로 제 칼럼 하나 썼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건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잘, 주택 정책이다, 교통 정책이다, 교육 정책이다, 맡은 바를 잘 해서 그게 아주 원리에 합당한, 그리고 인간의 보편성에 맞고 우리가 이성에 맞는, 현대 국가에 맞고 근대성에 맞는 정책이면 저절로 행복해질 텐데, 네. 구호에서 행복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건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또 행복 추구권, 저는 헌법의 행복 추구권도 조금 뭔가 좀 뭐 어색합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게 또 무슨 논란도 네. 됐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마치 행복 추구권이 아니라 행복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행동을 하니까. 예, 그걸 정부가 네.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권이. 그게 지금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할 때, 장 박사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행복이 인간의 지상의 목표인 것처럼, 네. 인생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장 박사와 허 의원이 행복을 추구하느냐, 행복을 좋아하느냐, 불행보다 행복을 좋아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네. 불행보다 행복을 좋아합니다. 불행보다 행복을 추구하고 당연히 그래갑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해서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다, 인생의 존재 이유가 행복이다, 이건 다른 얘기란 말이죠. 더구나 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네요. 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제일 잘하는 거는 결국 각자 자신입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네. 그 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첫째, 마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인 것처럼 규정하는 단계 하나. 네. 두 번째, 그러므로 그 행복을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전제.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고 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추구점이 행복이다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동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몇 가지 되면 이런 겁니다. 가령 독일의 하이데거가 쓴 표현에는 게보르펜하이트란 말이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들이 많이 썼죠. 게보르펜하이트는 우리 인간이 그냥 던져져 있는 존재다. 네. 보르펜, 독일말 보르펜, 그리고 비동사 게보르펜, 그 명사 하이트니까 네. 던져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실존 철학자죠. 그다음에 또 옛날에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는 쇼펜하우어처럼 염세주의자는 행복은 고사고 인생에 너무나 비관적으로만 보는 그런 네. 것도 기록됐고, 또 옛날에 대만 같은 일본 그 대하사설을 읽어보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라는 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가는 고단한 여정이지 무슨 행복 같은 얘기냐. 또 인생은 이런 얘기도 고해다. 예, 네. 고단하게 가는 길이다 이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치더라도 좋습니다. 행복을 극단적으로 나는 추구하고 좋아한다면은 행복 지상주의자가 돼서 감각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네. 가령 난 그 쾌락적이고 술 마시고 기분 좋고 담배 피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하면 그 행복을 우리가 누가 말리겠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마약을 먹어서 내 몸이 내 심신이 완전히 망가질지언정 나는 즐겁다. 그러니까 그 네. 극단적인 경우는 바로 아까 극단적 행복주의자에다가 마약쟁이까지도 행복을 네. 추구한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가면 무수한 이제 철학사 종교적으로 무수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걸 유보하더라도 행복이 꼭 우리가 모두 인생에 추구하는 바 목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가가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가 너의 행복을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는, 국가가 행복을 책임져 줬다는 극단적인 게 저는 공산주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모든 국민의 행복을 내가 책임져 주마. 너의 먹는 것도 해결해 주고 자는 것 집도 해결해 주마. 모든 행복을. 그런데 그 행복은 정부가 규정하는 관제 행복, 관급 행복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행복 그냥 줍니까? 감시, 감독, 내가 주어지는 행복에 해야 돼. 너는 네. 비판도 할 자격도 없어. 우리가 그런 공산주의 실패한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 정부에 심지어 우리가 자유주의에 입각한 날아가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행복을 주겠다 뭐 이런 꼭 주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책에 직접적으로 네. 행복의 이름을 너무 많이 달고 있어요. 얼마 전에 행복 주택도 있었죠. 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는 게 네.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민센터. 예, 주민센터. 네. 전국 주민센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3,500개 정도 있답니다. 전국에. 예, 동사무소하고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 그 뭐 복지 시설로 네. 하는데 이제 주민센터는 물론 이제 행정자치부와 저기 가는 겁니다. 복지부가 그 일정 복지 전달 체계를 하는데 그거를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대요. 줄여서 행복센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제가 볼 때는 행복센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오히려 말을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로 만들어서 행복센터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정부에서 행정복지센터라고 바꾸면서 이름을 행복센터라고 한다니까 행복을 이렇게 내거니까 전에 행복기금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보면은 그래서 잊어버렸네요. 무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그런 네.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 신용불량자에게는 행복기금도 있고 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행복을 너무 내세우면 마치 행복을 나눠줄 것처럼 내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나 국민입니다. 장 박사님 저도 그렇고. 야, 정부가 행복을 주겠다는데 나 행복 책임져라. 네. 정부는 행복 안 주고 뭐 하느냐. 나 행복을 달라. 막 이렇게 적극권을 요구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나는 지금 여자친구 없으니까 정부가 여자친구를 그것도 복수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남자친구 필요한데 정부가 복수로 남자친구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은 지금 이성의 짝을 찾는 게 최고. 그게 네. 나의 행복이 달렸는데요. 그거를 행복을 해준다 국가가 했으니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알아줘야죠. 뭐해. 그럼 국가가 그 행복을 위한 성인 짝 맞추기 뭐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네. 되는 겁니까?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하면 될 때까지 들어.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에서만 행복주택 이름 붙이면 주민센터 그러면 먹는 거에서 난 먹거리에서 저 행복을 못 찾는데 네. 한식 위주로 먹거리 행복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공급할 수 있는 꼭 그대로 무상이라고 말은 안 해도 네. 뭐 하는 특별 그런 뭐 투어를 만들어 달라 막 이렇게 가면 이게 요거 끝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행복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쟁이 뭐 매사 그런 말할까 투덜이. 예, 네, 투덜이들만 투덜이. 만드는.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그럼 왜 이럴까 하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복지국가론에 입각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간 행복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행복을 정부가 책임 못 주면 뭐냐. 뭐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뭐 종합 방송에 지상파 방송 앵커라는 사람이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는 행복인데 그 행복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인데 정부가 못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네팔이나 어디보다 더 행복도가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정부예요? 막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논리적인 비약이 뭐. 한마디도 안 맞아요. 네. 지금 아까 말했던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것도 맞지 않고 네.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것도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고 네팔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또 떨어진다는 그것도 하나의 정서의 필링이 네. 그건 문제지. 그쪽하고 우리하고 꼭 더 높아야 된다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간 글루미하게 볼 수도 있고 이 시기적으로 국민들이 좀 그 비관적으로 페시미즘적인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세계 조합을 막 합쳐놓고는 해줘야 되니까 정부는 엉터리라고 막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무원 아니지만 저런 엉터리 주장이 막 나오니까 아마도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다 보니 행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봉사해야 된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교육 정책에서, 교통 정책에서, 금융 정책에서, 주택 정책에서, 그다음에 대외 안보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서 충실히 딱 해서 그게 한목적이고 이성에 입각하고 우리 수준에 맞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가 하면 국민들이 절로 행복을 자기가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행복을 준다. 이거는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나왔겠냐? 그 얘기에서 아까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이제 단순한 생각을 하나 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치를 할 때 그 비급한 저급한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포퓰리즘 무수한 포퓰리즘 공약이 나오듯이 행복하게 해주겠다, 행복을 뭐 하는 그런 걸 담보해주는 정책과 해달라는 표를 거래한 거예요. 트레이드 오프. 네, 예. 네. 뭐 맞바꾸기. 뭐 그냥 트레이드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정치는 왜 그럴까? 공무는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보면 아마도 껍데기만 비운 것 중에서 그 옛날에 J.S. 밀의 자유론이나 그런 얘기 나온 그 영국 중심의 공리주의 네.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내세운 구호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유명한 말이죠, 너무나. 네. 거기서 껍데기만 따왔어요. 그들이 그 자유론의 본질은 보지 않고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그 말만 따와가지고는 그냥 행복하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 기대치를 네. 높이고 그 쓸데없는 네. 바람을 넣어주는 이걸 생각하고. 여기 이제 또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게 예. 행복이라는 게 사실 정부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단어이기 때문에 음흠. 행복이 법률 용어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정부가 이게 행복이다 또 따라주라 하면은 네. 너는 뭐 교육 문제는 평준화해가 이렇게 평준화해 가는 게 좋다고 하면은 그 어떤 시장의 질서나 우리가 일반적 네. 경쟁 원칙은 무시가 또 되는 거고. 그러면 각자가 느끼는 행복감, 각자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다 다를 텐데. 다르죠. 그러면 기준도 다르고 행복. 모든 국민이 요구하는 걸 정부가 다 해줍니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얼마만큼 비대해줘야 되는 겁니까? 기대치가 없고 지금 그렇게 아까 말한 얄팍한 낮은 수준의 생각 없는 철학 없는 네. 이 행복은 전부 다 또 돈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퓰리즘 공략하고 똑같은 이면입니다. 이름을 네. 덮으셔서. 그래서 뭐랄까 저는 이 철학 없는 아주 감성 정치 그런 표현을 제가 써봤는데요. 철학이 없는 제대로 그 정치 경제 그런 철학적인 공부가 안 된 철학 없는 감성 정치 그저 너의 어깨를 감싸주마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인간적이 단순하게 뭐랄까 착한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착한 구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착한이라는 것도 역시 법률 네, 용어로는 그것도 정말 네. 그것도 애매한데 네. 막 우리가 막 네. 보편적 기준에서 그 순진하다가 나이브하다 할까 네. 그런 의미에 착할 수도 있는데 그게 도무지 그 파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이로 포장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제에 그럼 결국 용어에 관한 문제냐? 네. 여기서도 할 얘기겠습니다. 용어를 보면은 우리가 참 진짜 우리 장 박사님 얘기 중에서 공자에 끄잡 내는 게 적절치 않지만 공자가 한 얘기 중에 정명이라는 게 네. 발을 정자 이런 문자 발에 뭐 군군 신신 네. 뭐 하나 임금은 임금다웨고 신할 제가 그 공자의 그 공명의 도리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바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공자님이 이야기가 정명 바른 호칭을 써야 네. 된다는데 이게 바른 호칭이 아니다 이거죠. 뭐 행복 넣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저소득층 주택정책 신혼부부 주택정책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네. 하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서민 금융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민 금융 대책이라고 명확하게 이름을 짓고 저소득층 그거라고 짓고 그 다음에 뭐 이름을 해야 그거에 지행되고 있는 그 우리가 복지 프로그램 이름이 정확하게 반영돼가 교육도 정확하게 됩니다. 그냥 행복주택하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바로 그럼 정명법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뭐 이런 지자체는 녹색교통이라는 정책에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들어서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잘 알죠. 그럼 뭐 개념적으로 뭘 네. 얘기하려는지는 네. 오겠으되 그 정책에 그게 이게 뭐 배기가스 저감 정책인지 아니면은 시내 교통 흐름 뭐 속도 올리기 정책인지 아니면 보행자 우선으로 보도를 넓히는 보행자 우선 정책인지 자동차 우선 정책인지 대중교통 우선 정책인지 성령 정책 이름에 딱 답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녹색 그게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좀 관념적인 데서 뭐 우리는 녹색 연합이다 뭐 예를 들어 녹색 뭐 한다면 뭐 오케이 네. 지향점을 알겠다 이건데 이거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에 따른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고 세금을 집행하는 법의 그 행정 집행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은 뭐냐 막강한 권한과 함께 의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따르는 거에서 정확한 이름이 되겠어. 아까 정명이 돼줘야지. 무슨 녹색 교통 이래버리니까. 자 그러면 자 나는 서울 시민인데 녹색 교통 정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 배기가스, 오염가스를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도심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확 올릴 수 없습니다. 속도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녹색 교통이 아니다. 나의 녹색 교통권이 없어졌으니 나의 녹색 교통권을 뭐 정부나 서울시나 뭐 중구청이 해결해 주시오. 변상해 주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해주겠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녹색 교통 완벽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기차, 자동차, 비행기 다 없애고 걸어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완전히 완벽 녹색 정책이 되겠네요. 풀도 나오게 하고. 그래도 완벽은 안 되죠.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땀도 흘리고 그거 다 오염이죠. 그렇게 치면.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거다 네.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범위를 넓히면 MB 정부 때 그때 2000 몇 년인가 연도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어느 날 광복절에 녹색 성장이라는 구호가 네.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녹색 성장이 나오고 녹색 경제가 나오고 녹색 성장위원회 나오고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이제 저탄소 그 저감 정책의 국제적인 모범생이 돼 가지고 앞서 나오고 저 나온 게 이제 인천 송도의 GCF 받아들이고 무수한 그 저탄소 감소 정책을 내셔가 지금 기업이 애로 있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네. 앞서면서 그때 그 애매한 녹색 성장 뭘 말하려고 말하는지 선의를 하면 조금 감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명확하지 않은 정명법에 어긋남으로 해가지고 기업들과 우리 경제의 부담이 네. 무지 커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막연한 거는 사실 막연합니다. 예를 네. 들면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말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이제 국민들이 왜 나를 안 사랑해? 그러니까 안 네. 사랑하니까 그 쓸데없는 악유를 일으키고 그거에서 보상을 하라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행정이라는 건 법규에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이 공화국 시대에 열심히 하라는 건 공무원은 그 법에 우리가 정해진 그 규정대로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장관의 인사권이 있는 것이고 군인을 통수할 권리가 있는 거고 외교 비준권이 있고 그거 하면 되고 구청의 직원은 환경 그 위생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자동차 승인 검사는 국토부에 있는 것이고 또 기재부는 대외 협상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산업부는 뭐 QR 무슨 코드를 할 수 있는 권한이고 복지부는 의료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국장은 어떤 권한이 있고 과장은 어떤 있고 주무관 주사는 어떤 권한이 있다. 대통령 권한 그 권한만큼만 딱 하면은 완벽하게 하면 훌륭한 공무원이고 되는 거지. 왜 어버이 국가가 되고 그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어버이처럼 모든 거 너의 모든 행복을 내가 책임져 주마. 우리가 신민입니까? 백성입니까? 이 공화국 시대 네. 시민이고 국민이면 아니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랑 신도 그렇지. 관계도 아니고 예, 말이죠. 뭐 극단적으로 보면 참 그렇게 돼요. 그 권한만큼은 하라 이겁니다. 공무원이 이름도 과다히 지을 필요 없고 그래서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규정을 하다 보면 배가 넘어지는 일도 없는 것이고 군함은 우리가 만들고 못 만들면 수주를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국회가 정할 부분은 국회가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가 안 되면 법원에 가서 되고 법원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규정대로 짝짝짝짝 가면 되는 것이지 행복을 준다는 것은 그 규정을 넘어서는 듯한 마치 포괄적으로 하겠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에 제가 정책의 이름을 그런 행복 주관적 이름이 남용되는 걸 봐서 정부가 이거 뭔가 행복을 좀 과하게 외친 것 네.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명 이름법도 좀 너무 무리한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막 행복은 요즘은 안 합디다. 얼마 전에 코미디언에 전해보니까 일요일 밤에 뭐 무슨 코미디에 최효정이 나와가지고 우리 공부 행정 하잖아. 그냥 익살 정도로 하면 네. 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최효정의 어떤 뭐랄까 언어적 유희 그런 단계를 그런 언어적 유희를 정부의 문서와 정책의 이름에 네. 담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행복센터를 막 만들고 그러면 행복센터 거기서 풀빵 만들듯이 행복이 나옵니까? 센터 가면은 행복주택 가면은 전부 다 행복주택 가면 행복주택을 못 받는 아무래도 그걸 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못 받는 사람은 무슨 말 할 텐데 무수하게 못 받는 사람은 나 왜 행복주택 안 주냐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좁다. 행복주택의 창이 왜 그렇게 조그마냐. 네. 그렇지. 이거 가지고 행복이 안 되겠다. 네. 더 나는 벌면 되는 남향이어야 좋은데 왜 동향이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오늘은 그 정도로 일단 하고요. 여기에서 다음에 다음 편으로 하나 뭐 예고를 할까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오늘도 생각해뒀는데 그 행복이라는 이름에 정부가 개입하는 가격 개입. 네. 뭐 정부가 서민들 위해서 서민주택 만들고 보급하고 그건 오케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는 거고요. 그건 보편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영역을 넓혀가고 이중적으로 고급 주택은 좀 더 벌어서 개인이 하고 막 기본적인 주택은 넓혀가고 이거는 좋은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 아닌데 이름으로 해서 거품을 넣지 말자는 얘기고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사례들 많거든요. 제가 봐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문제를 일으키고 단기적으로 몰라 장기적으로 애로가 있는지를 한번 다음 또 얘기 나누고 정부가 나서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이게 그래. 왜 문제고 장기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말도 좀 네. 지적해줘.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